1-3이요. 3할짜리. 45쪽이 할짜리요? 예, 45쪽에 1-3. 아, 1-3. 예. 자, 이제 공부를 합시다. 이건 또 안 들으면 천추의한을 남길까? 예. 전번 시간에 이제 대염처경을 갖다 염처를 지처라고 왜 안 할까? 이런 얘기를 했는데, 생강염, 샷띠가 그 지혜를 일으켜요. 그래서 이 지혜가 따르기 때문에 염처라고 했다고 이제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제 처음부터 이 사람들이 지혜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염을 따라서 지혜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염처럼 말을 썼다.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무엇이 네 가지인가? 비구들이요. 여기 비구는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 자, 몸에서 몸을 관찰한다고 하는 것은 몸의 영역에서 몸을 관찰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세상에 대한 욕심과 싫어하는 마음을 버리면서 근면하게 분명히 알아차리고 챙기는 자가 되어 머문다. 느낌에서 느낌을 관찰하며 머문다. 이건 느낌 영역에서 느낌을 관찰한다. 이런 뜻이에요. 세상에 대한 욕심과 싫어하는 마음을 버리면서 근면하게 분명하게 알아차리고 사티하는 자가 되어 머문다. 이건 이 내용들은 뭘 얘기하면은 앞으로 이제 이 산염처를 법을 설할 내용을 미리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음에서 마음을 관찰하며 머문다. 세상에 대한 욕심과 싫어하는 마음을 버리면서 근면하게 분명히 알아차리고 마음 챙기는 자가 되어 머문다.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머문다. 세상에 대한 욕심과 싫어하는 마음을 버리면서 근면하게 분명하게 알아차리고 챙기는 자, 샷대하는 자가 되어 머문다. 여기는 이제 이 머문다가 여기는 이제 마음 챙기는 자가 되어 머문다 이러는데 이 머무는 게 바로 염주입니다. 그래서 처음 초기에 보면 대염처 이런 말을 쓰는데 염주라는 말도 씁니다. 염주. 산염처잖아요. 이제 산염주. 물주자. 그래서 이게 염처라는 말하고 이 염주라는 말 같은 뜻이에요. 이걸 이제 잣띠 파탄나라고 아마 이랬으나 모르겠네. 잣띠 파탄나 PAT, PAA 네? 빠진 거. 뭐 빠졌어요? 빠따나. PA. PA. 이게 빠졌구나. 참. 그리고 여기에 이제 알아차림의 확립이라는 확립. 요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이렇게 머문다 하는 얘기인데 알아차림의 확립 속에는 알아차림의 확립이라는 한 구절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찰나산매도 들어가고 관찰도 들어가고 분명한 아음과 파자나띠 또 바르게 분명히 아는 삼빠자나띠 이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다
합해졌을 때 샷디 확립이에요. 이게. 자, 그래서 이제 이 앞으로 이 사념처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관찰한다는 걸 얘기를 하게 되고, 이렇게 수행을 하게 되면은 세상에 대한 욕심과 싫어하는 마음 이런 게 다 버리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버리게 되고, 항상 이렇게, 샷디 항립에, 샷디 파타나, 여기 딱 머물러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몸 관찰부터 얘기하죠. 예, 덜숨, 날숨에 대한 마음 챙김. 비구들이요, 어떻게 비구는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무는가? 비구들의 여기, 비구는 숲속에 가거나, 나무 아래에 가거나, 외진 초소에 가서 가부좌를 들고 몸을 고쳐 세우고, 전면에 마음 챙김을 확립하여 않는다. 예, 이건 다른 말로 하면 샷디 알아차림을 확립하여 머문다. 이거는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전면에 이런 말을 썼죠. 우리가 운동을 하잖아요. 운동. 그죠? 운동을 하면은 시합을 얘기해. 시합을 하기 전에 뭘 하죠? 몸풀기를 하죠. 예비 운동, 몸을 풀듯이 이거 똑같은 거예요. 내가 이렇게 가벼에 들고 몸을 고쳐 세우고 내가 앞으로 샷디 확립을 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는 거죠. 얘기하자면은 그래 어떻게 내 샷디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미리 준비하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전면에 마음 챙김을 확립하여 않는다. 전면에 알아차림을 확립하여 않는다. 이런 말을 내가 알아차림하면서 수행하겠다 하는 걸 딱 맘먹고 한다는 거야. 전면에라는 말은 뭐 하기 전에 미리. 그럼 미리 이런 뜻이에요 이게. 자, 그러면 그는 샷디, 샷디로 숨을 들이쉬고 샷디로 숨을 내쉰다. 길게 들으시면서 길게 들으신다고 깨뚫을 알고, 길게 내쉬면서 길게 내쉰다고 깨뚫을 안다. 짧게 내쉬면서 짧게 내쉰다고 깨뚫을 알고, 짧게 내쉬면서 짧게 내쉰다고 깨뚫을 안다. 온몸을 경험하면서 들이쉬리라며 공부 짓고, 온몸을 경험하면서 내쉬리라며 공부를 짓는다. 이 지금 중요한 이야기인데, 신행을 편안히 하면서 들으시리라며 공부 짓고, 신행을 몸의 움직임을 편안히 하면서 내쉬리라며 공부 짓는다. 도대체 이게 뭘까? 이제 요거는 경지가 있어요. 경지 이 안에 구절구절마다 경지가 있는 거야. 그냥 되는 건 아니고요. 처음에 여기 보면은 이제 이 가부좌투로 몸을 고쳐 세우고 내가 마음 챙김을 확립하지 않는다. 내 알아차림을 하겠다는 마음 먹고 이제 딱 앉는다 했죠. 그래 이제 그래 앉는 게 첫 번째예요. 가부좌 틀 때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몸을 이제 곧게 세우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 요거부터 설명을 좀 하는 게 좋겠죠. 몸을 곧게 세운다. 착 세운다. 그래요? 왜 몸을 곧게 세울까? 몸을 곧게 세우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몸을 곧게 세우는 이유를 설명해 드리죠. 제가 십몇 년 전에 LA에 위에 가면 샌디에고
절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절에 그 보살계 수계시를 좀 해달라 해서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갈 때 이제 LA 들렀는데 홍 박사를 만났어요. 홍 박사도 바로 이 절에 스님을 잘 아는 거예요. 그래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자기는 기공을 했대. 기공. 지금은 이파사나 했지만 옛날에는 기공을 했대. 그래 백두산에 들어가서 뭐 북한에 들어간 건 아닌 것 같고 백두산에서 한 거의 3년간 기공을 했대. 그 누구한테 배웠느냐 그러니까 금강산에 그 금강산에서 전해 내려오는 불교 기공을 배웠습니다. 마치 요즘 들으면 뜬구름 잡는 그런 얘기 같기도 하고, 예. 이번 한의원 원장을 지낸 분이니까, 한의대 한의원 원장을 지낸 분이니까, 하여튼 그 한의에는 뭐 그런 일가견이 있으신 분이네요. 한의사니까. 근데 어쨌든 그렇게 이제 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중국하고 이 한국하고는 그 기를 다루는 게 좀 다르대요. 예. 그래서 중국은 어디를 중요시하는가 하면 단전을 중요시한다. 예. 배꼽 아래 단전을 상당히 중요시하는데 불교 기공은 꼬리뼈 기운을 중요시. 단전의 기운은 육체의 기운이고 꼬리 뼈의 기운은 영체의 기운이다. 이분 말씀은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꼬리뼈 기운 이런 게 탁 생각나는 게 되게 이제 보면은 불교의 밀교에서는 그 7개 차크라를 중심으로 한 기를 얘기하거든. 그러면 꼬리뼈 기운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바로 티베트 몽골, 한국 이쪽 계통은 전부 다 꼬리뼈 기운을 중요시한다고 보는 거죠. 같은 그거니까. 그런데 이제 얘기를 하자면 이제 시범을 한번 보여주더라고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죠. 손가락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자, 이렇게 돼 있는데 그냥 이걸 밑으로 싹 내려보십시오. 몸 기운을 살펴봅니다. 자, 그 다음에 싹 올려봅니다. 올릴 때 몸 기운이 어떤가 보십시오. 이런 상태 가만히 있어. 자, 또 싹 내려보십시오. 몸의 기운이 어떻게 바뀌어가는가 봅니다. 또 싹 올려보고. 뭐 다른 점이 있습니까? 네. 뭐가 달라요? 위로 올릴 때 가벼워지고요. 밑으로 내려갈 때 무거워져요. 또 비슷해요. 이게 이렇게 내리면은 기운이 이렇게 내려가고 이렇게 싹 올리면 기운이 올라가요. 네. 그죠? 예. 이제 그런 걸 얘기를 하는데 저는 무심코 따라 하다가 뭘 알게 됐어요, 하나. 자, 그러면은 손을 바닥을 이렇게 엎어가지고 이렇게 무릎 위에 올려놔 보십시오. 자, 요 상태로 가만히 몸 기운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자, 그 상태에서 손바닥을 안으로 뒤집습니다. 뒤집으면 기운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보십시오. 또 손바닥을 또 닫다 또 엎어요. 기운이 어때요? 자, 이 상태에 다시 또 뒤집어 봅니다. 다시 엎고. 좋습니다. 어떤 게 달라요? 엎을 땐 안정되고요.
이 뒤집을 땐 좀 떠요. 다른 분은 우리가 벗개 정인 하잖아요. 왼손 밑에, 오른손 위에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밑에 딱 내려놓죠. 그죠? 이렇게 뒤집어서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해가 딱 내려놓잖아요. 그 뜬다고 하는 말이 맞는 얘기예요. 이렇게 엎을 때는 기운이 내려가는데 손바닥을 하늘로 뒤집으면 기운이 위로 올라가요. 그래서 요걸 두 손을 이렇게 해가지고 밑 딱 내리고 이렇게 이제 가부좌 털고 앉아서 고개를 좀 당기고 혀를 입천장에 붙여요. 이렇게 하는 거는 이제 비로자나 자법이라 그럽니다. 얘기하자면 원효 스님께서 대선 기신론 그 사마타 수행에 이 앉는 자세에 대해 잘 설명해 놨어요. 해놨는데 이걸 올렸다 내렸다 이걸 하면서 이게 손바닥 왜 위로 해가지고 이렇게 벗개 정의를 왜 하는지를 이해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 이렇게 딱 하면은 허리가 쫙 펴지게 돼 있어요. 꼬리뼈 밑으로 해가 위로 이렇게 올라가는 기운은 이제 바람의 요소인데 바람의 요소의 특징은 지탱해주는 게 특징이에요. 지탱. 그래서 허리가 쫙 펴지는 거죠. 이야기하자면. 근데 여기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딱 허리를 딱 펴가 이렇게 딱 하면은 기운이 쫙 올라가면 머리가 시원해져요. 머리가. 망상이 훨씬 줄어든다는 거죠. 이걸 왜 망상이 줄어드느냐 이렇게 얘기하면 망상하고 기운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수행하는 사람에게는 좀 알 필요가 있는 겁니다. 망상이 많이 생기는 거는 몸이 힘을 주고 있거나 허리가 구부정하고 이런 망상이 많이 생길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기운이 의식에 영향을 주어서 망상을 일으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구부정하거나 몸이 힘을 주고 있으면은 이 기운이 바로 의식에 영향을 주어 망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몸에 힘을 빼야 되는 거예요. 어깨에 힘을 빼야 돼요. 어깨에 힘을 빼면 온몸에 힘이 빠지게 돼 있어요. 그럼 척추는 곧게 세워줘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뭐하고 관련이 있는가 하면은 내가 한 대상의 사물을 집중할 때 또는 알아차림할 때 뭐가 필요할까? 바람의 요소, 에너지가 필요해요. 노인불수, 나이가 들으면 수행 못한다. 왜? 기운이 없었어. 그래서 이 기운은, 바람의 요소는 집중하게 해주는 힘을, 망상을 일으키기도 하지만 수행으로 돌렸을 때 대상이 집중하는데 바람의 요소가 필요한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죠? 그래서 이게, 이렇게 그냥 가부좌 틀고 앉아가지고 이렇게 고개 딱 세우고, 내 전면에 내가 알아차림 하겠다는 마음을 먼저 갖는다, 이거죠. 딱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얘기하지 마. 여러분, 자세를 이렇게 할 때 의자를 앉아도 허리를 쫙 펴주는 게 중요해요. 항상. 누워서는 수행이 잘 안 돼요. 왜 안 되는가 하면 척추와 땅이 닿아버리기 때문에 기의 흐름이 원활하지 않습니다. 좀 안 되는 얘기지만. 그래서 항상 앉아서 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 내가 힘이 없다 하면 기대더라도 의자에 앉더라도 허리를 쫙 펴주는 게 중요하다. 이해가 되시죠?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이런 걸 잘 이해를 하시면 좋아요. 근데 기운에 대한 이해는 좀 있을 필요가 있어. 기공은 아니지만 사람이 죽을 때에도 미시한 기운을 타고 마음이 영혼이 움직여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가 기운과 마음은 분리되어 있지 않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몸에는 기맥 72,000개에 대한 기맥이 있어요. 21,600개의 기운이 그래서 발화가 되는데 21,600개의 기운이 몸을 움직이고 말을 하게 하고 생각을 하게 하는 겁니다. 기운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운을 잘 다스릴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일상생활에 늘 어깨 힘을 빼고 허리를 펴주는 게 상당히 좋아요. 걸어갈 때도 어깨 힘 빼고 이렇게 걸어가면 좋아요.
얘기하자면. 그런 망상이 훨씬 줄어들어요. 사람들은 걸어갈 때 온갖 망상 다 하잖아요. 그걸 줄여준다는 거죠. 얘기하자면. 아니, 넌 너무 자세하게 얘기하나? 네, 다 수행 경험에서 하는 이야기니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그는, 샤티, 마음 챙겨, 숨을 들이쉬고, 마음 챙겨, 숨을 내쉰다, 있어요. 이건 뭔가 하면은, 이 신경을 세우고, 그죠? 주의를 하면서 숨을 들이쉬고, 내쉰다. 이러는 거예요. 주의하면서. 여러분, 주의한다 하는 게 뭔가, 샤티한다. 샤티는 주의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쉽게 말하면 신경을 쓴다는 말이죠. 신경을 써서 내가 숨을 들이쉬고 내쉰다. 이런. 근데 여기에 주의할 것은 호흡에 의식이 개입하면 안 됩니다. 신경을 쓰지만 절대 호흡에 의식이 개입시키지 않도록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이런 사실을 잘 모르는 분들이 계시는데, 제가 송강사 있을 때 학인 스님들에게 수식관을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냥 한 스님 호흡 곤란정세로 왔다 손을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당신 이 호흡을 샷대를 어떻게 했느냐, 이렇게 했대. 숨을 들이쉰다고 생각하고 들이쉬고, 내쉰다고 생각하고 하고 내쉬었다는 거죠. 이거는 뭔가 하면은 의도적으로 하는 거거든요. 이런 의도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호흡 곤란정세가 오게 돼 있어요. 이건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호흡이 의식이 개입된 거죠. 얘기하자면 호흡은 자연스러운 겁니다. 자연호흡이기 때문에 자연호흡대로 해야 돼요. 얘기하자면은.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하는 겁니다. 계속 들이쉬고 내쉬는 걸 그냥 샷디 주의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지켜보기만 한다. 이건 지켜보기 한다가 샷디 한다는 거죠. 샷디라 하는 거는 대상의 첫 번째 접촉되는 대상에 체크하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하다. 마음이 딱 나타나면 바로 딱 체크하는 게 이제. 왜 우리 그걸 잘 알아야 돼요. 딴 뜻이 있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단순해요. 그냥 길게 들으시면 들으신다고 딱 체크하고, 내쉬면 내쉰다고 체크. 그냥 그걸 체크만 하면 돼요. 그 외에는 없어요. 체크를 하는 말을 맞죠? 체크한다. 네? 네, 보니까 영어로 체크한다는 말이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우리말로 하면 예, 알아차린다. 체크 카드가 있네. 보니까 체크. 사물의 상태를 점검하는, 대조한다는 걸 얘기하네. 사물의 상태를 점검하거나 대조함. 여행자 체크. 여행자 체크 아웃. 체크 포인터. 대조한다, 대면한다. 근데 이제 샷디는 뭐가 있는가 하면은 대상이 대면하는 게 목적이에요. 대상이 딱 대면하는 거. 샷디 뜻이 그래요. 첫 번째 뜻은 깊게 들어간다. 이건 그 전에 했는데 그냥 한 번 더 얘기하시면. 자, 특징. 샷디 특징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역할이라는 게 있어요. 역할. 원인이라는 게 있어요. 원인. 그 다음에 드러남이 있습니다. 특징은 뭔가 하면 깊이 들어간다. 깊이 들어가는데 다른 뜻은 뭔가 하면 잡아서 놓치지 않는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
다음 역할은 뭐냐면은 잊어버리지 않는다. 예, 뭡니까? 잊어버리지 않는 거는 기억이죠. 기억. 원인은 뭐냐? 강한 인식이 원인이 된다. 그건 인식한다는 거죠. 그냥 숨이 들어오면 돈다 인식하고, 숨이 나가면 나간다 인식. 강한 인식이 필요해요. 원인. 드러나는 건 뭐가 드러났냐? 대상과 대면하는 것이다. 이게 이제 샷이에요. 그 여기 가장 요거 잘 맞는 게 뭐냐 하면은 알아차립니다. 대상을 알아차린다. 즉각 딱 안다. 거기 알아차린다는 말은 강한 인식이라는 거하고 그것을 맞아 들어가는 거죠. 얘기하자면. 이 내용을 보면은 왜 깊이 들어가 잡아서 놓치지 않으려고 그러고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그러고 왜 강한 인식이 필요하고 하느냐 이러면은 대상이 어때요? 빨리 변화. 대상이 빠르게 변한다는 것이. 대상이 빠르게 변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즉각 탁 체크를 하는 게 나타나는 강한 인식이 놓치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 이게 알아차리면 용어로 써야 돼요. 나중에 저게 명상 깨달음을 논하다 할 때 제가 그 강의를 또 할 거예요, 정말. 네, 자세하게. 그래서 여기 이제 숨을 그 길게 내쉬면서 길게 들이쉬면서 길게 들이쉰다고 꿰뚫어 알고, 길게 내쉬면서 길게 내쉰다고 꿰뚫어 안다. 꿰뚫어 안다는 게 뭔가 하면 파자나띠예요. 자, 그 이제 샤티하여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샤티하여 숨을 들이쉬고 샤티하여 숨을 내쉰다. 이렇게 할 때는 그 샤티입니다. 두 번째는 여기에 경계가 있다고 얘기했던 그런 겁니다. 두 번째는 뭔가 길게 내쉬면 길게 들이쉰다고 꿰뚫어 알고, 길게 내쉬면서 길게 내쉰다고 꿰뚫어 안다 했어요. 짧게 들이쉬면 짧게 들이쉰다고 꿰뚫어 알고, 짧게 내쉬면서 짧게 내쉰다고 꿰뚫어 안다. 꿰뚫어 안다 하는 파자나띠예요. 이는 뭐를 얘기하는가 아마 요거는 또 어쩔 수 없이 다 얘기해. 이게 이제 샷대가 첫 번째라면 두 번째는 차가삼입니다. 세 번째가 뭐냐면 관찰이에요. 관찰 다음에 네 번째가 뭔가 하면 빠져나띠예요. 빠져나띠가 이제 분명한 암입니다. 일어나면 일어나는 줄 알고 사람이 사라지는 않는 걸 분명하게 안다.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게 삼이라는 말 앞에 쓰고 빠져나띠를 씁니다. 삼 빠져나띠가 뭔가 하면 다르게 분명히 안다. 그러게 이거 줄여가지고 다르게 안다는 거죠. 이렇게 오는 거예요. 여기까지 오면은 이제 이걸 전체를 합해가지고 이렇게 전체를 합해가지고 이건 이제 샤띠의 확립이라고 얘기합니다. 전체를 다 들어가지고 그리고 여기 이제 중요한 말이 여기 관찰이란 말이 여기 이제 심안을 얘기합니다. 심안.
마음에 눈이 생긴 거죠.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 되게 계속 이렇게 호흡을 관찰할 때 호흡이 들쑥날쑥 계속 알아차리게 하면 알아차림만 딱 있으면 찰나산매예요. 그 심청정이라 그래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이래 눈을 감고 하잖아요. 호흡이 보이기 시작해요. 호흡이 눈을 감았는데 호흡이 길고 짧고 이런 게 보인다고요. 오른쪽 콧구멍, 왼쪽 콧구멍에 이 온도가 차이가 있거나 굵기 차이가 있거나 길고 짧으면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게 보이기 시작하면 관찰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분명히 아는 거죠. 길면 길다고 알고 짧으면 짧다고 아는 거예요. 이 분명한 파자나띠예요. 그래서 요 구줄 내용 보면은 이렇게 경계의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수행의 순서가 있는 거예요. 내가 체험한 만큼 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수식은 할 때 이제 얘기하자면 그런 걸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얘기하자면. 그 다음에 이제 깨뚫어 안다 하는 건 전부 다 파자나띠입니다. 자, 온몸을 경험하면서 들으시리라 하며 공부 짓고, 온몸을 경험하면서 내시리라 하며 공부 짓는다. 이거는 뭘 얘기하는, 온몸을 경험한다 하는 거는 이제 이때쯤 되면은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호흡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경험만 하는 거예요. 들이쉬고 내쉬니 경험되는 거예요. 이거는 뭔가 온몸이 보인다는 겁니다. 온몸이 보인다. 자, 이 온몸이 보이는 것은 관찰이라는, 마음이 눈이 생기지 않으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몸이 보일 리가 없어요. 온몸을 경험하면서 들이쉬리라 내쉬리라 경험한다 했어요. 이 수동적인 단어잖아요. 수동적인 들이쉬리라 내쉬리라. 그럼 온몸만 들이쉬고 내쉬고 이렇게 체험하고 있는 거죠. 마음의 크기가 커져버린 거예요. 얘기하자면. 저는 이렇게 있으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보여요. 마치 영화 필름을 이렇게 쭉 드라마 보듯이 저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일어나는 현상들 다 보여요. 내 안에 있는 감각, 생각, 감정까지 몸 상태까지 전부 싹 다 보여요. 걸어가면 발바닥이 다 보여요. 뒷머리 보이고 등 뒤가 보여요. 얘기하요. 그것이 이미지화돼서 보여요. 그렇다고 눈에 보이는 이런 식으로 보이는 게 아니지만, 그래서 내 마음은 전체를 다 보고 있고, 그래, 걸어가면 전체 다 보고 있고, 근육 하나 움직이니까 다 그냥 다 보여요. 얘기하다. 이런 경지에 가면 산빠져나띠거든요. 근데 이제 산빠져나띠가 되기 전에 벌써 온몸이 다 좀 보이고 있는 거죠. 이거는 산빠져나띠로 가는 게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자기가 하고 있는 걸 자기가 아는 거예요. 이런 것을 행하면서 안다. 자기가 하는 것을 자기가 다 알아야 돼요. 그럼 모르면 바보죠. 수행자가. 저번에 자비경선 할 때 조금 배웠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수행하면은 자기가 하고 있는 걸 다 아는 거예요. 걸어가면서. 이게 요 내용이 이제 자비경선의 내용이 요 다 나오는 거예요. 자비경선을 근거를 찾으라면 요게 대임철경이 대단한 거예요. 제가 생각을 조금 이제 바꿔야 될 게 하나 생겼어. 이 수행을 하면 누구나 다 그 경지에 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정말이에요. 그래서 너무 많이 가르친다는 게 문제가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죠.
그래서 저한테 증강을 해주신 운자 승자 대강백 스님께서도 나보고 그랬어. 너가 많이 가르친다고 다 알아듣는 게 아니다. 그때 그렇게 저한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것 같아. 강의는 많이 알게 들으려고 하지만 수행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만일에 참명상 연수를 하면 그 참명상법을 대폭 줄이고 메인 수행을 정해가지고 그것만 2박 3일 동안 할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극기 명상도 경환, 공화 4단계가 있는데 한 단계를 1년씩 배우는 게 아니라 한 단계를 2년씩 가르쳐야 되겠다. 얘기하자면 많이 하는 것보다 체험을 우선으로. 예, 체험이 중요해요. 예,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럼 도대체 근거가 어디 있느냐 요즘에. 자비수관 하시는 분들은 자비수관 하나만 하거든. 근데 가장 체험을 많이 하는 가장 많이 하는 공부가 가장 잘 되는 분들이에요. 보니까. 그래서 생각에 이게 명상을 많이 가르친다고 되는 일은 아니구나. 체험을 위주로 해가지고 이번에는 바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강의는 많이 하지만 수행은 그렇게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너무 자세하게 강의하다 보니까 문득 그 생각이 들어서 하는 얘기예요. 얘기하자면 너무 많이 하는 것도 좀 문제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온몸을 경험하면서 들으시리라 공부 짓고 온몸을 경험하면서 내시리라 공부 짓는다. 신행을 편안히 하면서 들으시리라. 신행이라 하는 것은 몸에서 일어나는 행하면은 실제 뭐 이렇게 걸어가거나 이런 것도 행이겠지만은 몸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행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까르마, 형성력. 네. 그래서 몸을 편안히 하면서 들으시리라고 공부 짓고 신행을 편안히 하면서 내시리라 공부 짓는다. 간단하게 몸을 편안히 하면서 이렇게. 그 이제 편안히 한다고 하는 게 그런 거거든요. 편안히 하려고 그러면 샷띠가 잘 되면 편안해져요. 얘기하죠. 몸에 힘을 빼고 샷띠만 잘 해도 몸이 유한이 오거든요. 이제 그렇게 이제 공부 짓는다. 자, 여기서 이제 이 호흡에 대한 공부를 좀 하죠. 앞 시간에 월창거사 설몽세운도 얘기했는데 월창거사가 지은 선악 입문에서 수식관을 얘기해요. 그래서 그 수식관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죠. 이거 지워도 되죠? 네. 호흡에는 4가지 호흡이 있습니다. 요거는 풍상, 바람의 모습. 바람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 하면 바람의 모습은 소리가 들려요. 소리. 숨을 들으시고 내쉬면 씩씩씩 이렇게 소리가 들립니다. 천상은 뭔가 하면은
천식할 때 천자예요. 뭐가 탁 걸린 것 같이, 예, 뱉어도 나오지 않고, 삼켜도 안 넘어가고 할 때, 그런 모양이 이게 있죠. 그거와 비슷하게, 예, 호흡을 하는데 힘이 들어요. 기운이, 그 힘들고 피곤해져요. 예. 막 이렇게 호흡이 막 턱에 차든지,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거 안 좋은 호흡이에요. 얘기하자면. 소리가 나는 거, 호흡에 소리가 나는 거는 씩씩씩 소리 나는 기운이 흩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그것도 안 좋아요. 그 다음에 기상은 뭔가, 예. 저 기상이, 기운 기자 있잖아요. 기운 기자 기상이 뭔가 하면은 피곤한 겁니다. 저게. 기운이 너무 차고 거칠기 때문에 힘이 들어요. 피곤해요. 풍상은 막 기운이 흩어지는 거, 소리. 천상은 저게 뭔가 하면은 기운이 이렇게 차가지고 뻑뻑해지는 거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풍상은 막 소리 나는 거. 그럼 제일 좋은 호흡은 뭐냐? 식상입니다. 식상은 아주 부드럽고 미시하고 호흡이 있는 줄 없는 줄 모르는 사람. 그걸 최상으로 쳐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면은, 콧구멍이 막히는 경우도 있죠. 콧구멍이 막힌 분 있어요? 왼쪽 콧구멍이나 오른쪽 콧구멍이 막힌 분. 그러면 잠자리를 바르게 해야 돼. 잠을 잘 때는 바르게 딱 누워서 자야 돼. 한쪽에 이렇게, 눕히거나 저쪽 눕히고 이러면 한쪽이 막힌다고. 바르게 있다. 자다가 돌리면 또 바르게 딱 자. 항상 버릇이 바르게 딱 자도록 그렇게 해야 돼. 이게, 이쪽으로 돌려눕거나 저쪽으로 돌려눕고 이러면은 한쪽이 막힌단 말이에요. 그래, 그걸 주의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막히는 증상이 있으신 분은 되게 이게 배에 힘이 없었어. 그래, 수시간 하게 되면 그게 없어져요. 계속 호흡만 지켜보고 있으면. 그 다음에 이제 의식을 배꼽에다 두고 늘 그 배꼽에 콩 알이 있다고 딱 보고 딱 지키고 날마다. 그러면 이제 이 기운이 생겨가지고 호흡이 아주 부드러워져요. 네, 이해가 되죠? 자, 2-2 비구들이여 마치 숙련된 도공이나 도공의 도제가 길게 돌리면서 길게 돌린다고 깨뜨려 알고 분명히 안다는 거죠. 일어나고 사라짐을 분명히 아는 걸 빠져났다고 그래요. 짧게 돌리면서 짧게 돌린다고 깨뜨려 아는 것처럼 그와 같이 비구는 길게 들으시면서는 길게 들으신다고 깨뜨려 알고 신행을 편안히 하면서 내 실이라며 공부 짓는다. 이 몸이 편안해질 때는 벌써 숙달됐다는 거죠. 호흡 관찰 매우 숙달된 사람 몸이 편안하다 이런 소리예요. 경란이 옵니다. 뭔가 마음이 가벼워지는. 그럴 때는 이게 몸이 뜨는 현상이 생기고 하죠. 이 호흡 관찰할 때 또 어떤 증상이 있는가 하면은 하다 보면 몸이 밑으로 막 이래 들어가는 땅 밑으로 내려가는 그런 증상이 생길 수가 있어요. 눈을 떠보면 그런 게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몸이 한쪽으로 막 이렇게 기울어지는 현상도 생겨요. 눈을 떠보면 바로 앉아 있는데 몸은 기울어지기도 하고 이런 증상이 생기게 돼요. 그런 증상이 생기더라도 호흡 관찰을 끊임없이 해야 돼요. 나는 호흡이 점점점 미시하면 어떻게 될까? 미시해서 거의 알아차지 못할 정도 되면은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럼 호흡이 들숨날숨할 때 여기에 감각이 있어요. 인중에. 그런 감각을 알아차려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호흡이 들으실 때하고 내쉴 때 사이에 항상 틈이 있어요. 별것 다 가르쳐 드립니다.
틈이 있어가지고 들으실 때하고 내쉴 중간에 한 번씩 멈춘단 말이에요. 예. 거기에 초점 맞출 수도 있어요. 거기에 초점 맞춰서 계속 호흡을 관찰을 하는 수도 있고, 여기에 감각에다 초점 맞추고 관찰을, 이건 전부 사마타 수행이에요. 얘기하죠. 근데 이제 들으시고 내쉬는 것을 일어난과 사라진 발생과 소멸로 보기 시작하면 그건 이파사나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대염철경은 얘기하면은 사마타 이파사나 통합 수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호흡 관찰할 때도 이파사나로 돌리고 싶으면 들이쉬고 내쉬는 것을 발생과 소멸, 일어나고 사라짐으로 봐야 되고, 다만 집중하는 사마타로 생각하면은 호흡에 그건 집중하는 거, 여기에 감각이 집중하거나 들숨 날숨 사이에 항상 멈추고 있는 거에 집중하거나, 항상 코끝에다가 집중하면서 들숨 날숨 보거나, 이런 식으로 하면 전부 다 사마타 수행. 그러니까 오래 하면 니미떼가 생겨요. 목화솜이라든지 이미지가 생기는 거예요. 밝은 빛 같은 게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멀어지는 것보다 점점점 가까워질수록 좋은 거예요. 얘기하자면 이 집중력이 높아지는 거예요. 가까워질수록. 그러면 이게 딱 합의를 해가면서 선정이 들어간다. 이렇게도 주장하기도 해요. 이 니미타를 대상으로 하는 수행은 벌써 표상이죠. 이미지를 돌려서 하는 수행이기 때문에 전부 사마타에 들어갑니다. 이거는 청정도론에 잘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문제는.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그런 걸 이제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 식상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식상이라는 건 이 호흡을 얘기하거든요. 이 식상은 가늘고 미시하고 부드럽고 이런 정상이 전부 다 식상에 속합니다. 호흡을 하는 둥 마는 둥 잘 캐치가 안 돼요. 그러면서 호흡이 아주 그친 것도 없고 막히는 정상도 없고 흩어지는 것도 없고 제일 좋은, 처음에 막 숨을 이렇게 소리가 들리고 막히는 정상이 생기고 이러더라도 계속 호흡이 집중하다 보면 그런 게 다 사라지고 콧구멍이 뻥 뚫리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러면서 뭐가 없이 이게 축농증 같은 게 다 사라집니다. 없어집니다. 호흡만 관찰해도. 예. 좋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별로 배고파지. 자, 요건 나머지는 2-2는 다음 시간 다시 한번 더 얘기하기로 하고, 예. 그때 되면 또 할 얘기가 또 있어요. 많아. 이 호흡에 대해서는. 질문을 쓰는 반응이 좋을 것 같아요. 예. 공부 짓는다라는 게 공부를 짓는다 하는 건 지금 수행하고 있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짓는다고 하는 것은 샤티 하는 걸 공부를 짓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공부하고 있는 모습에 흐트러지지 않고 샤티를 계속 이어지가는 것을 공부를 짓는다 하는 거고, 한눈 팔고 이러면 공부가 흩어진다 이러는 거예요. 온몸을 경험하면서 들이쉬리라 새끼를 하면서 한다. 그럼 온몸이 다 보인다는 소리야. 벌써 관찰이 되고. 그래서 온몸이 보이기 때문에 온몸을 다 경험이 되는 거예요. 호흡을 하게 되면은 요 털구멍 사이사이로 다 그냥 막 이게 호흡을 하는 것이 보여요. 예. 그리고 호흡을 막 하는데 발바닥이라든지 막 온몸이 막 반응을 막 한단 말이에요. 그 신행이란 말을 쓰는데 반응을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몸이 경험이 막 되는 거야. 이게. 그래서 이 호흡만 딱 관찰해도 온몸에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증상이 생기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앞에서는 이제 길게 내쉬면서 길게 내쉰다고 아니까 내쉬는 현상이 먼저 하고 그거를 뒤에 아는 거잖아요. 그렇지. 근데 여기서는 온몸을 경험하면서 들이쉬리라 생각을 하고 그걸 내실이라 하는 거는 수동적이잖아. 예. 수동적이라 하는 건 의식이 개입되지 않는 자연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수동들이 쉬리란 뭐 하겠다고 하는 의지가 시리라 하는 거는 이제
미래에 이제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이다 하는 걸 얘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식이 개입이 안 되는 걸 얘기합니다. 의도가 안 들어가는 겁니다. 의도가 들어간 걸로 지금 느껴지는데. CD라 하는 거는 수동체이기 때문에. 예. CD라 하면 의도가 들어간 것 같이 보이는데 실제 수행은 미리 예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호흡이 들쉬고 내쉬고 그냥 보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 예. 그럼 내용 문장을 보면 실제 체험상으로 그런 거지. 그러니까 수동적인 것은 개입이 안 되는 걸 객관적으로 본다 이런 뜻이죠. 그냥 들이쉬면 들이쉰다 알고 내쉬면 내쉰다 안다 그런 수준이에요. 대신에 이제 온몸이라 하는 뭐 들어가기 때문에 경험하면서 내쉬리라 했기 때문에 이게 마치 의도가 들어가는 것 같이 하지만 수동적이잖아. 객관화 시켰잖아. 객관화 시켰기 때문에 그런 건 없어요. 그래서 그런 거는 이제 온몸이 보인다는 얘기예요. 온몸이 보이고 온몸이 경험이 되는 거예요. 얘기하죠. 제가 이 진성 선생님과 이야기하면서도 다 이렇게 다 캐치가 다 되는 거예요. 얘기하죠. 전체를 보는 거예요. 전체를 보는 마음이 생겼다는 얘기죠. 전체를 보고 있을 때는 이 부분을 보는 게 아니거든. 전체를 한 번에 같이 보는 거예요. 발바닥에 일어나는 현상과 이게 머리에서 일어나는 현상 동시에 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 얘기하죠. 그래 이 온몸을 경험한다는 말이 그런 뜻이에요. 전혀 어려움이 없어요. 그렇게 돼야만이 이제 되는 거라고. 그렇게 되지 못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얘기하자. 사람들이 그 샤티 같은 걸 이렇게 하고 이러면은, 예? 샤티에 의해 가지고 자기가 하고 있는 자기가 다 알게 되면 가는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 습관이 없어요. 예? 습관 어떤 습관은 뭐 담배 피우는 습관, 술 마시는 습관 이런 게 다 없어요. 의식이 깨어나기 시작하면서 항상 바르게 예,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 잘못된 습관은 싹 없어져 가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산 빠져났디 예, 바르게 분명히 아는 암 들어가면 자기가 하고 있는 자기 다 아는 거예요. 그때는 윤리적으로 딱 서게 되는 거예요. 엄한 짓을 안 하는 거예요. 내가 그냥 뭐 윤리라도 공리주의적 윤리라든지 뭐 개인 지상주의 뭐 윤리라든지 뭐 이런 어떤 사상의 철학적인 그런 게 아니라 몸으로 체득하는 윤리적인 거. 감각기관이 잘 단속이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일어나는 현상이 뭔가 하면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예. 왜냐하면 산 빠져났대 안에 내용 나중에 무상고 무화가 또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관심이 없어요. 얘기하죠. 어떤 데에도 관심이 없어. 그럼 업에 푸다니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벗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뭐 사람들 여자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거든. 그런 것도 없어요. 그때쯤 되면. 요즘 막 스캔들이 막 일어나잖아요. 그런 게 안 되는 거예요. 관심이 없으니까. 예. 그래서 수행이 되는지 안 되는지 딱 보면은 그 윤리적인 거하고 딱 연관이 다 있어요. 이것도 나중에 다 얘기를 해드리죠. 이 바른 견해를 갖고 있지 않으면은 비윤리적인 행위가 생기는데 바른 견해가 딱 서면은 그런 윤리적인 게 확 써버려요. 또 다른 질문 있습니까? 시간 남았는데. 스님, 제가 아침에 있잖아요. 이렇게 명상을 했는데 참 이 수업 시간에 이야기해야 될지 해운부 부분에서 있잖아요. 아주 붉은 그 연기 같은 그 있잖아요. 기운이 성성하게 계속 맴도는데 그거는 스님 이 명상하고 관계가 있는 일입니까? 수행하면은 반드시 그런 몸에서 그런 현상들이 다 생기게 되는데 해운부하고 정수리하고 그 딱 이렇게 맥이 열려 있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중맥이라고 하는 중맥. 그래서 이 번뇌에 의해 가지고 일곱 개 그네 해운부 차크라 외에 이제 6개 또 차크라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 까르마에 의해서 다 묶여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행을 하면서 이게 까르마가 풀리면서 매듭이 풀리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밑에서 그런 게 있으면 벌써 이렇게 지켜봐야 돼요.
보면은 그 놈이 이게 이제 이 현상화돼 가지고 뭐 이미지가 돼서 올라올 수가 있어요. 쫙 올라온다. 막 맴돌다가 쫙 지켜보고 있으면 얘기하자면 그래서 그것이 이제 지켜보는 것이 어떤 감정의 생각 없이 지켜봐야만이 올라오지. 조금 뭐가 개입하면 안 올라요. 그런 현상 사라져버려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다 지켜보고 있으면 이게 점점 올라온다. 예, 속도 빠를 때 쫙 한 번에 올라오고, 한 번에 점수를 탁 차고 올라오는 경우가 있고요. 그러거든. 그런데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쫙 지켜보면은 여러 가지 사실을 알 수가 있어. 얘기하자면. 내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건 나는 경험자이기 때문에 내 얘기를 해주는 거고, 나중에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발견이 안 되게, 터져버리면 발견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처음에는 그런 게 천천히 이렇게 올라오기도 하고 그래요. 얘기하자면. 그 색깔이 붉을 수도 있고, 검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색깔도 있을 수 있어요. 어떤 거는 이 반달 모양의 에너지가, 예, 한 그룹을 이루면 쫙 올라오는 경우도 있어. 별거 다 있어. 얘기를 하면. 근데 그런 걸 뭐, 얘기하면 사람들이 그걸 오해할 수가 많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하는 거죠. 자, 끝냈지. 예. 수고했어요.